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에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의 긴급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사람들 간의 접촉을 80% 이상 줄여서 이번 사태의 확산세를 꺾는다는 아베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7일 저녁 긴급 사태가 선언되는 순간 도쿄 도심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야유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부가 선두에 서서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시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아베 정부가 올림픽 연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번 괜찮다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전했고, 또한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지금의 확진자들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환자가 급증하면 도쿄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후 첫날인 지난 8일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이타마현에서 통근 중인 한 남성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철에는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붐벼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도쿄역, 신바시역, 사이타마 신도심역, 오사카 우메다역, 후쿠오카 하카타역 등의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평소에 약 70-80% 정도로 붐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고 해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당장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업 결산 시기여서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다며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단축근무도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생활 인프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슈퍼, 편의점, 약국 등은 원칙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 백화점, 영화관 등 대형 상업시설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식품관만 따로 영업하기도 하고 유니클로의 경우 대형 상업시설 내에 들어가는 점포는 휴업하지만 자체 점포의 경우 영업을 지속합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신주쿠에서는 역 주변의 백화점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전자제품 매장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휴업 대상 관련하여 대대적인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쿄도는 최대한 여러 업종의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소비 둔화를 우려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는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지침 발표를 오는 10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도쿄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보상 관련 지침이 없는 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 민간시설의 휴업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확산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하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리더십 아래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반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이니치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 후 지난 8일 일본 전국 219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긴급사태 선포 시기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70%로 비판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수가 넘었는데 실제로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자신들도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치현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6일 예정대로 긴급사태가 해제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77%가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인이 아닌 환자의 경우 나흘간 열이 지속하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며 위중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4일 이상 열이 나야 병원에 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미 마사히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연기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요청해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95% 가까이 거절해왔고 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에서야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일본의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언급하여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가미 마사히로 의학박사는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면서 진단검사에 매우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한 인물입니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 후 한국의 적극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하루 검사 능력을 2만 건까지 끌어올리고자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도 포함하여 검사 방식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의사의 진찰을 수반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정확도가 낮다며 한국을 그렇게 깎아내리던 일본이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 한국식 대응 모델을 보고 따라하려는 모양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6일 해제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제고로 조정해 발표했다. 당초 대구 지역은 4단계인 여행 금지였는데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긴밀한 조율 속에 지난 3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 국민에 부과한 전 세계 해외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별로 여행 정보를 안내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서 미국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적 유행병의 특성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조심하기를 계속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는 이날 국무부 여행 경보 사이트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돼 공지됐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2월 29일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했었다. 그러다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 4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했고 이날 해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구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3단계로 조정된 셈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여행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러시아, 이란 등 약 30개국이 4단계인 여행 금지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이날 오후 현지 국무부 사이트에 여행 금지로 공지돼 있다. 통신은 또 국무부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3단계인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방역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의 경우 2단계인 강화된 주의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높은 감염률로 인해 많은 국가가 여전히 미국인을 제한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4위 호건, 올 대선에도 트럼프 지지 인호? 질문에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요즘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공화당 소속임에도 미국의 대표적 민주당 텃밭에서 지선에 성공한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개를 발빠르게 공수하고 이를 비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거침없는 행보로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암을 이겨낸 투병 스토리, 2015년 볼티모어 폭동 대처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2024년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국내에는 한국 사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비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그였다. 호건 주지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부시 전 대통령, 이민자 증진과 이민, 위의 긍정 영향. 퇴임 후 초상화가 경작가로 활동 중인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민자를 주제로 한 책을 내놓는다.
출판사 크라운은 6일 부시 전 대통령의 책 많은 이민자 중 하나, 미 이민자들의 초상화가 내년 3월 2일 출판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책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이민자 43명의 초상화, 그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민자들의 사색 그림, 그들 각각에 대한 전기 에세이를 담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책 서론에서 이민이 감성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당파적 이슈라는 전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민 문제가 선거철에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다수 미국민의 이슈이자 우리를 통합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1에서 2009년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은 그간 이민자들의 미국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왔다. 그는 재임 당시인 2007년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의 일부 반대로 결국 가까스로 통과되지 못했던 초당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었다. 최근 댈러스의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릴 전시회에서 선을 보일 예정이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물론 같은 이름의 전시회도 현재의 이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담하고 원칙적인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는 국가의 망가진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매년 지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번영과 활기, 안보를 보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뜻한다는 게 추천하고픈 핵심이라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책 수익금 일부를 이민자 정착을 돕는 단체에 기부키로 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의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은 300만 부 이상 팔렸다. 대선 앞둔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재확인 한국 세탁기 예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자신의 경제, 무역 정책을 자천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관세 부과 사례를 꼽았다.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명령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다며 그 결과 월풀의 9개 공장은 전에 결코 없었던 정도로 번창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2018년 1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 장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 국제위원회는 2013년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이 미국 시장에 세탁기를 덤핑하는 것을 찾아냈다며 ITC는 최고 79%의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고율의 관세를 지불하는 대신 LG와 삼성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로 생산을 이전했다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 행정부는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계속 미국 시장의 세탁기를 덤핑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웃음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삼성, LG를 비판하기보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조치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천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로 소비자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취했다. ITC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국 소비자가 가격 인상 때문에 희생을 치렀고 오히려 수요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